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시와 수필과 음악과 단층 촬영된 나의 내 속은 알 수 없는 곡선으로 꽉 차 있다. 나의 시선이 한 곳에 머무른다. 아무리 노려봐도 그 점은 점점 더 분명해진다. 알 수 없는 검은 손이 나의 뒷목을 누른다. 의사의 주의봉은 여전히 그 점에 머물러 있다. 쉰 넘어 부정할 수 없는 나의 실체. 조그만 공간 속에서 이 한 몸 지탱하기 위해 몸부림치다 결국 쓰러져 무덤이 되었구나. 어느 날 내리막길에서 숨이 차올라도 내 가는 길 배웅하는 손길이 있어 나 외롭지 않으리.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어느 날이란 조시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희옥입니다. 세상에는 하고 싶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는 좋은 글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의 욕심대로 하자면 세상에 가고 싶은 곳 다 가고 싶고요.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싶고요. 또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글들을 다 알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몸은 하나인데 하고 싶은 욕심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간접 경험이라도 하고 싶어 하지요. 책을 읽으면서 되고 싶었던 것도 해보고 또 가고 싶었던 곳도 가보곤 합니다. 사람들의 버킷리스트에는 아주 사소한 것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 초대 손님과 함께요. 그 사소한 일상의 즐거움 누려보시지요. 잠시 후에 초대 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수필과 음악과 박희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초대 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개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서울에서 온 조기태입니다. 네, 제2의 인생을 사신다고 하셨어요.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네, 사람들은 다 직장을 다니죠. 전 직장을 충실하게 해서 지금 직장에서 정년 퇴직을 하고 리타이어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2의 인생이다라고 하셨어요. 네, 네. 저 리타이어를 하고 나니까 정말로 제 인생이 열리던가요? 리타이어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 많았습니다. 리타이어라는 것은 인생의 끝이라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사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리타이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정을 하다 보니까 인생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제2의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생각이 인생을 좌우한다라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우리 조기태님 제가 모셨는데요. 자, 오늘은 그동안 아끼시던 애송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부탁드리고 싶거든요. 제일 처음 어느 애송시 준비하셨어요? 네, 저 김소월님의 초혼을 준비했습니다. 초혼. 초혼. 왜 이 시를 제일 처음 소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사람들은 그 누구나 살다 보면은 어릴 때는 어머니를 좋아하고 또 중고등학교 되면 제2의 그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용기 있게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김소월의 초혼에 보면 끝끝내 남아있는 말 한마디 전달하지 못한 그 아쉬움이 있어갖고요. 그 귀절에 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먼저 낭송을 부탁드립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주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붉은 해는 서산 마루에 걸리었다.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일이며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네, 잘 들었습니다. 초혼. 이 초혼의 어느 기설이 그렇게 좋으셨어요? 네, 초는 아까 그 말한 것처럼요. 내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거, 그게 꼭 나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주하지 못하였구나. 이게 조금 어릴 때 나를 표현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요, 자신의 마음을 잘 표현하지는 못해요. 아마 그게 우리 한국인들의 특징이 아닌가 싶은데요.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쌩끗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저는 이 소월님의 그 초혼을 낭송을 하시는 거를 보면서요. 이분이 평소에 시를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평소에 시 많이 좋아하십니까? 아마 누구나 어릴 때, 특히 중고등학교 때는요, 시를 많이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저도 생각해도 시 쓰는 것은 연애 편지 쓸 때 아마 시 여기를 많이 연구했을 거예요. 네, 우리 조기태 님도 연애 편지 쓰실 때 시구 많이 인용하셨어요. 사실 그 연애 편지를 쓰고 싶었는데 쓸 대상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렇군요. 네, 참 슬픈 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2의 인생 때 본 생각나는 게 이제 고은님의 그 가을 편지가 생각났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조기태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계속해서 애송 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어느 시 준비하셨어요? 네, 우리 민족 시인이라 그러죠. 한용우님의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좀 먼저 낭송을 부탁드립니다.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며 고요히 떨어지는 노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막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잎길을 거쳐서 예타 위에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근원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뿌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굽이굽이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히 없는 바다를 밟고 옷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해를 곱게 단장하는 저녁놀은 누구의 시입니까? 타고 남은 자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잘 들었습니다. 왜 이 시를 소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네, 누구나 아시는 것처럼 만해 한용운 선생님은 민족 시인입니다. 우리 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마 그 민족 시인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저는 만해 한용운 씨의 그 애국심도 애국심이지만 고등학교 때 이게 교과서에 실렸어요. 교과서에 실린 시에서 특히 느낄 드는 게 그때가 장마철이었는데 장마철은 해가 참 볼 수가 없죠. 지리한 장마 끝에 구름이 없어진 틈으로 보이는 햇살이 참 반가웠습니다. 그 귀절과 계절적으로 딱 맞았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이제 이 시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애송 씨였네요. 네, 네. 네. 우리 조기태님은 고등학교 때 또 대학을 지나면서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이 있다면 어느 과목이라고 하셨어요? 네, 저는 솔직한 얘기로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역사입니다. 네. 그래서 친구들도 너는 역사학자 될 거다 이런 말 했었는데 네. 길은 좀 다른 길을 갔습니다. 그렇군요. 역사학자에서 이제 다른 길로 은퇴를 하셨습니다. 네, 네. 후회는 없으셨어요? 누구나 다 지나간 길을 쳐다보면은 후회를 하게 마련일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희처럼 가지 않은 길 항상 그 여유가 남죠. 주위에서 친구들이 너는 역사학자가 되라라고 하면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친구가 대화할 때 그 역사의 그 예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고사성어라든가 이런 걸 하니까 애들이 이제 좀 애늙은이다. 그렇군요. 역사라로 좀 고리타분하거든요. 네. 근데 남들이 다 고리타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역사를 왜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어느 누구를 좋아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없이 좋아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역사가 그냥 좋았고 역사책을 읽다 보면은 어릴 때 어머님이 또 큰형님이 들려주는 옛날 얘기 그 생각이 나서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주위에서 친구들이 너는 고사성어를 많이 안다라고들 하는 걸 보면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딱 어울린다라고 생각하는 고사성어가 있다면 이게 갑자기 부탁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머리가 되게 혼란되는데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고사성어 지금 생각나는 거는요. 결초보은이 생각이 나네요. 결초보은요. 뭐 머리카락을 잘라서 은혜를 네. 갚는다. 그 결초보은은 뜻이 초라는 게 풀입니다. 풀을 묶어서 보은을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고사성어는 그 단어 말만 들으면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단어가 나오게 된 배경 그걸 알아야 됩니다. 결초보은에도 그 단어가 나온 그 배경이 있겠네요. 네, 배경이 있죠. 보통 우리가 그 사면초가 그러면은 사방에 내리는 초가 노래인데 사실은 본인이 굉장히 어려운 때를 뜻하거든요. 그거는 사방에 초나라 노래가 들린다는 뜻하고 내가 어려운 바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근데 사면초가를 알려면은 항우와 유방의 그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 식으로 결초보은은 그 중국 춘추전국 시대에 진나라가 그 다투는 상황에서 전쟁터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길게 얘기해도 되나요? 너무 네. 좀 미안한데요. 중국 춘추 시대에 위나라의 그 위관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얘기입니다. 위관이 굉장히 그 진나라에서 그 대부였는데요. 이 사람이 그 첩이 있었습니다. 첩을 너무 사랑하니까 자식들한테 내가 죽으면 이 첩을 개가시켜라 이렇게 항상 말을 해봤어요. 그런데 막상 죽을 때 자식을 모아놓고 순장시켜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식들은 그 아버님의 뜻을 따라서 순장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큰아들이 반대를 했어요. 아버님의 평소에 생각에 말한 게 진짜 아버지의 뜻이고 돌아가실 때는 정신이 혼미해서 한 거니까 아버지의 진실한 뜻으로 작은 엄마죠. 그러니까 첩을 개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가 시켰는데 그 아버지가 농사꾼이었어요. 농사꾼이 자기 딸을 개가 죽이지 않고 개가 시켜야 되는 보답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진나라와 그 전쟁 시에 그 위관의 이제 자식이 상대방 전쟁할 때 상당히 그 불리한 싸움할 때 상대방의 말을 풀로 묶어서 상대방 장수가 제대로 못 움직일 때 죽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꿈에 나타났을 때 그 내가 사실은 그때 죽은 그 아버지의 첩의 아버지다. 그래갖고 내가 내 딸을 살려준 보답이다. 이래서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친구들이요. 너 역사학자 해도 된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항상 우리 조기태님은요. 어딜 가도 이런 역사 이야기 때문에 항상 화제의 주인공이 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네요. 모든 게 그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동전의 이면입니다. 그렇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 고사성어를 듣다 보니까요. 우리 조기태님을 제가 진행하는 또 지금은 실버시대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에 초대를 해서 우리 어르신들께 들려드리고 싶네요. 아유, 너무 이렇게 좋게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조기태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애송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어느 시 준비하셨어요? 네, 저 김소월님의 산유화가 생각납니다. 네, 역시 또 김소월님이시네요. 아마 김소월 하게 되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먼저 낭송을 부탁드립니다.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산에서 오는 작은 새요 꽃이 저와 산에서 사노라네 산에는 꽃이네 꽃이 지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이와 누구나 이 산이와 한 구절씩은 다 마음속에 외우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장 대중적인 시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네요. 특별히 이 산이와를 소개하려고 하셨는데요. 어떤 동기가 있으셨어요? 사실 그 산에 피는 꽃은 좀 저만 좀 멀리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어려울 때 나한테 그 행복은 저 멀리 있구나 이런 생각을 잠시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나도 모르게 그 멀리 있는 것 할 때 산유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읽어봤습니다. 이 소월의 시를 보면은요, 굉장히 서정적이고 우리나라의 한이 많이 맺혀 있는 것 같고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품이 가장 잘 묻어나는 시가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네, 오늘 김소원님의 산유화 시를 소개를 받고 보니까 참 오래간만이네요. 그렇죠.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우리 조기태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조기태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아끼시는 애송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어느 시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혜님의 몽당 연필. 네, 몽당 연필. 먼저 낭송을 부탁드립니다. 몽당 연필. 너무 작아 손에 쥘 수도 없는 연필 한 개가 누군가 쓰다 남은 이 초라한 토막이 왜 이리 정다울까? 욕심이 없으면 바보 되는 이 세상에 몽땅 주기만 하고 아프게 잘려왔구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깨끗한 소멸을, 그 순박한 순명을 본받고 싶다. 해픈 말을 버리고 진실만 표현하며 너처럼 묵묵히 살고 싶다. 묵묵히 아프고 싶다. 잘 들었습니다. 왜 이 시를 소개하려고 하셨어요? 요즘 세대하고 우리 세대랑 비교해보면요. 지금 세대는 너무 풍요로운 것 같아요. 우리 때는 진짜 없어서 모든 걸 절약했거든요. 우리 아나운서님도 겪어봤겠지만 몽땅 연필을 볼펜에 끼워 쓴 기억이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애들에게 그 얘기를 하면은 전혀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렇죠. 워낙 또 미국은 모든 게 다 풍부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 옛날 생각을 하셨군요. 네. 네, 몽땅 연필 잘 들었습니다.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조기태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애송시 소개를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어느 시 준비하셨어요? 네, 김광규님의 설야를 준비했습니다. 설야. 특별히 이 설야를 선택한 이유가 있으세요? 설야, 밤에 내리는 눈. 근데 그 설야할 때 그 밤에 내리는 눈에 가장 한국인의 정서에 맞는 소리가 여인의 옷 벗는 소리,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네, 저도 그 교과서에서 본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우리 남자들은 여인의 옷 벗는 소리 그러면은 괜스레 그 설레면서 얼굴이 좀 빨개지는 경향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설야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먼저 낭송을 부탁드립니다.
어느 먼 곳에 그리운 소식이기에 이 한밤 소리 없이 흩날리느뇨. 천막 끝에 호롱불 여위어가며 서글픈 옛자친 양 흰눈이 내려 하이한 느낌 절로 가슴이 메어 마음 호응에 등불을 켜고 내 홀로 밤 깊은 뜰에 내리면 먼 곳에 여인의 옷 벗는 소리, 희미한 눈발, 이는 어느 이뤄진 추억의 조각이기에 싸늘한 취외의 일이 가쁘게 설레이느뇨. 한 줄기 빛도 향기도 없이 홀로 자단한 의상을 하고 흰눈은 내려서 쌓여 내 슬픈 그 위에 고이 서리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설이야. 자, 우리 조기태님은요, 이제 제2의 그 리타이어 인생을 살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근데 평소에 이제 은퇴하시기 전에 네. 내가 리타이어를 하면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계획 같은 것도 있으셨어요? 사실 그 모든 직장인은요, 그 정년퇴직 한 6개월 나오면은 정년한 후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고민한다 그래서 이제 특별한 어떤 대책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그러다 시간이 갔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리타이어를 절망과 희망으로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망 때는 모든 게 암흑이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희망을 바꾸면서 우선 건강을 생각하게 되고 건강하려면은 신체가 이제 건강하려면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는데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아무래도 여지껏 나를 도와준 그 아내랑 같이 산을 좀 돌아다니게 됐습니다. 우리 조기태님은 한국에서 등산을 많이 하셨나 봐요. 대한민국에 있는 유명한 산은 다 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한 몇 개의 산을 정복하셨다라고 말하면 될까요? 몇 개라고 이게 딱 잘라 얘기할 수는 없지만요. 제가 40대에는 달력에 빨간색만 보이는 날은 무조건 배낭을 메고 나갔었어요. 그랬군요. 그러다가 이제 좀 정년하고 나이가 되니까 이제 그 40대의 왕성한 체력에서 조금 이제 나이를 먹음에 따라 북한산을 많이 이제 다니게 됐습니다. 네. 저는 한국에서 떠나온 지가 좀 오래돼서요. 등산을 몇 번 했다라고 하면 잘 감이 안 잡혀요. 뭐 100번, 200번 이래 그렇구나라고 알게 되거든요. 네. 한 3,400번이라고 말해도 되겠습니다. 특별히 북한산을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굉장히 좋으셨나 봐요. 그 북한산이요. 서울에 가까이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북한산처럼 명산이 대도시에서 30분 이내에 있는 산은 별로 없습니다. 서울은 그 특별한 혜택을 받은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서울에서 등산을 하시다가 이제 세틀에 잠깐 다니러 오셨잖아요. 네. 여기서 등산을 해보셨나요? 네, 여기도 다녀봤는데요. 여기의 산과 한국의 산은 여러 가지 차이점이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다른가요? 한국의 산은 노년기 산이라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그 아기자기해요. 근데 여기 시애틀의 산은 젊은 기상대로 쭉쭉 뻗고 높고 기상이 대단했습니다. 그랬군요. 저는요, 이제 시애틀에서만 살다 보니까 산은 뭐 다 똑같지 않나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산마다 다 특징이 있네요. 네, 네. 시애틀의 산의 또 좋은 점은요, 산 정상에 가니까 진짜 맑은 호수가 참 많았습니다. 네. 이 시애틀에서 등산을 하시면서 가장 인상에 남는 산이 있었다면 어느 산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제가 그 영어로 써 있어 갖고요. 산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여기 시애틀의 산은 높고 곱고 맑은 호수가 있다는 거. 그 생각만 나네요. 그렇군요. 이제 한국에서 이제 등산을 하시면서 가끔 시애틀 산도 생각하셨겠어요. 네, 네. 네, 어떻게 한국에서 등산을 하실 때 하고 이 미국에서 이제 시애틀에서 등산을 하실 때 하고 이 마음가짐이 좀 다르지 않았을까요? 네. 시애틀에 사는 웅장하니까 그 느낌이 더 조심해야 되겠다. 잘못되면 어떡하나. 또 이게 여기가 외국이다 보니까 좀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한국에 사는 고향의 산이니까 좀 편하고 요즘은 이제 저기 제2의 인생이니까 집사람 그 아내랑 같이 그 산림욕장을 다니고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산림이 울창합니다. 그래서 산마다 그 산림욕장이 있어가고 저렴한 가격에 자연을 잘 즐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연 예찬자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가 조기태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한 편만 더 제가 애송시 소개를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자, 마지막으로 어느 애송시 준비하셨어요? 고은님의 가을 편지 준비했습니다. 네, 드디어 가을 편지가 나왔습니다. 네. 초창에 시를 애송시 소개를 하시면서 유독 이 가을 편지를 강조하셨잖아요. 네, 이 가을 편지가 왜 그렇게 좋으셨어요? 군대에 있을 때요. 이제 가을이었는데 군대에 있다 보면 사람이 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습니다. 보초를 쓰는데 이 가을날에 우연히 라디오에서 가을 편지가 나왔어요. 듣는데 군대라서 그런지 몰라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랬군요. 저는 군대에 관한 그 프로그램이 TV에서 있었어요. 네. 그 엄마하고 부르는 네, 군대. 있었습니다. 네. 그때요. 그 엄마하고 부르면서 군인들이 다 울더라고요. 네. 군대에 있으면 엄마란 단어가 가장 가슴에 와닿죠. 그렇군요. 자, 먼저 고은의 가을 편지 낭송을 부탁드립니다.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낙엽이 쌓이는 날 외로운 여자가 아름다워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낙엽이 흩어진 날 모르는 여자가 아름다워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모든 것을 헤매인 마음 보내드려요. 낙엽이 사라진 날 헤매인 여자가 아름다워요. 네, 가을 편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조기태님은 편지를 자주 쓰셨나요? 아내랑 연애할 때는 많이 썼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연애가 끝나고 나서는 편지도 끊으셨어요? 필요에 의해서 공급이 되는데요. 이제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자연히 그 공급도 줄어들겠죠. 그렇군요. 네, 우리 조기태님은 결혼하신 지는 몇 년째 되셨습니까? 30년이 넘었습니다. 네, 그러면 강산이 3번이 변했네요. 네. 어떠세요? 물론 뭐 처음 마음하고 30년 강산이 3번이나 변한 지금하고 뭐 마음이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거는 변하지 않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처음 만났을 때보다 지금 더욱더 애틋하고 사랑하고 미안한 감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방송용이라고 하기엔 좀 진지합니다. 이제 이 방송을 이제 부인도 들으실 거지요? 네, 듣겠죠. 네. 반찬이 좀 달라지실 것 같네요. 집사람이 요리사라서요. 네. 그 반찬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재료비를 걱정하죠. 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와이프한테 만난 밥을 얻어먹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자,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우리 조기태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이렇게 정해진 시간이 되어버렸네요. 아쉽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요. 인사드리시면서요. 이제 방송을 마치도록 하죠. 네. 라디오 한국을 사랑하는 청취자와 나를 사랑하는 아내에게 나의 그 아내가 좋아하는 시 윤동주님의 서시를 낭송하는 것으로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수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일을 걸어가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조기태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끝곡으로 흐르는데요. 권진원이 부릅니다. 내 사람이여 들으시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박희옥이었습니다. The #1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